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일상과 아주 가까운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서늘해질 때 김치전이나 부추전이 문득 생각나죠. 그때 막걸리 한 잔이 옆에 있으면 왠지 마음도 몸도 풀리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막걸리 어떻게 마시면 몸에 득이 되고 어떻게 마시면 독이 되는지 아시나요?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소화가 편해지고 잠이 깊어지고 아침 컨디션이 달라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 하나가 몸 전체를 바꾸는 경험, 오늘 그 길을 차분히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 많은 분들이 막걸리는 술이니 건강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발효주니까 무조건 좋다고 믿기도 하죠. 정답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고르느냐, 얼마나,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선택 기준, 섭취 요령, 주의사항, 그리고 조합 팁까지 한 호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요. 먼저 막걸리를 고르는 기준입니다.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짧을수록 그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체로 7일에서 14일 정도면 신선한 편입니다. 유통기한이 한 달을 훌쩍 넘는 제품은 살균 처리를 거쳤을 확률이 높습니다. 살균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생의 장점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성분표도 꼭 확인해 주세요. 가장 단순한 조합이 이상적입니다. 쌀, 누룩, 물. 이 세 가지가 주 재료인지 보시고 인공감 미료나 과도한 첨가물 표기가 길게 이어지면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단맛이 너무 편한 제품일수록 다음 날 몸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단맛은 입을 즐겁게 하지만 몸에는 때로 부담이 됩니다. 제조일자와 보관 상태도 중요합니다. 만든 지 3일 이내라면 유산균 활성이 좋고 풍미도 신선합니다. 다만 숙취에 민감하신 분들은 2주에서 3주 정도 숙성된 제품을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발효가 덜 끝난 상태의 막걸리에는 다음 날을 힘들게 하는 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거품이 솟구치고 콕콕 튀는 탄산이 과하게 느껴진다면 아직 발효가 충분치 않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함과 숙성의 균형을 본인 몸의 반응에 맞춰 찾아가면 좋습니다. 자, 이제 한 병을 집에 들여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부분 윗물만 따라 드시죠. 여기서 가장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병 바닥의 하얀 층, 흔히 지개미라고 부르는 부분에 유산균과 효소, 아미노산, 식이섬유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윗물만 마시면 좋은 것을 절반 이상 남기고 있는 셈입니다. 드시기 전에 병을 충분히 흔들어 주세요. 너무 세게 흔들어 뚜껑을 바로 열면 넘칠 수 있으니 살살 여러 번, 천천히, 그러나 골고루. 잔을 채우면 고소한 향과 은은한 산미가 함께 올라오고 텁텁함보다 부드러움이 더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막걸리가 몸에 주는 대표적인 변화부터 짚겠습니다. 가장 먼저 장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살아있는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더부룩함이 줄고 배변이 규칙적으로 돌아오는 경험이 자주 보고됩니다. 장 건강이 안정되면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감기철에 덜 흔들리고 피로 회복이 빨라졌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혈관 쪽 변화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관리를 신경 쓰는 분들이 과음 없이 소량을 규칙적으로 즐기면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죠. 물론 여기에는 평소 식단과 운동, 수면이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막걸리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 고른 한 잔이 생활 습관의 톱니드 바퀴를 부드럽게 맞물리게 하기도 합니다. 수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죠. 밤에 들쑥날쑥 깨는 일이 잦고 잠이 얕아진 분들이 많습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소량으로 즐기되 과하지 않으면 오히려 잠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공복 금지, 과음 금지.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다음날 아침에 머리와 위가 훨씬 편안합니다. 피부 컨디션의 변화도 종종 이야기됩니다. 장이 편해지고 독소 배출이 원활해지면 얼굴빛이 환해졌다는 말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색이 맑아지고 잔 트러블이 잦아졌다는 체감도 보입니다. 거울을 보며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상, 작지만 중요한 변화지요. 이제 아주 중요한 조합 하나를 소개합니다. 한 방울의 비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오래전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순환을 돕는 식재료로 쓰여 왔습니다. 진저롤과 쇼가올 같은 활성 성분이 말초 혈관까지 혈류가 퍼지도록 돕는다고 여겨집니다. 손발이 차고 겨울이면 유난히 시린 분들이 있습니다. 막걸리 한 잔에 생강 우린 물을 아주 소량 섞으면 속이 편안해지면서도 몸이 부드럽게 데워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생막걸리 소량, 여기에 생강 우린 물을 티스푼으로 반 숟가락, 정말 그 정도만. 위가 민감하신 분들은 더 적게. 개인의 허용 범위는 모두 다르니 몸의 신호를 가장 먼저 존중해 주세요. 첫날 크게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주일, 2주일, 3주일. 시간이 쌓이면 몸이 기억을 되찾습니다. 이 조합은 소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날, 더부룩함이 올라오는 밤, 티스푼 단위의 생강이 위장을 부드럽게 데워줍니다. 막걸리의 유산균은 장에서 균형을 찾도록 돕고 생강은 위에서 편안함을 더합니다. 둘의 역할이 겹치지 않고 이어지는 느낌, 바로 그 점이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가 있습니다. 첫째, 과음은 금물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발효의 장점은 사라지고 알코올의 단점만 남습니다. 소주잔으로 23잔 또는 작은 잔 한 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속이 쓰릴 수 있고 다음날 머리가 무거울 수 있습니다. 식사와 함께 혹은 식후 30분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혈당 관리, 혈액 응고와 관련된 약을 복용 중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생강은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막걸리는 알코올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위궤양, 역류성 식도 불편, 담석증이 있는 분들은 생강량을 최소화하시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까지 놓치지 말아주세요. 실천의 순서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성분표가 단순한 생막걸리를 고른다. 둘, 유통기한이 짧고 냉장 보관이 확실한 제품을 고른다. 셋, 병을 충분히 흔들어 지게미까지 함께 마신다. 넷, 저녁 식사와 함께 소량만 천천히 즐긴다. 다섯, 필요하다면 생강 우린 물을 티스푼 반 이하로 더한다. 여섯, 최소 3개월, 일주일에 12회 정도를 규칙적으로 이어간다. 일곱, 몸의 신호를 기록한다. 오늘은 소화가 어땠는지, 잠은 어땠는지, 아침은 어땠는지 기록을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몸은 하루에도 여러 변수를 만납니다. 식사 구성, 수면 시간, 걷기 양, 스트레스 정도. 그래서 같은 한 잔이라도 체감이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메모장에 한 줄씩만 남겨보세요. 오늘은 저녁에 생막걸리 소량, 생강 아주 조금. 밤에 깨지 않음.
아침 가벼움. 이렇게요. 한 달만 지나도 본인만의 최적점을 찾게 됩니다. 그 시점부터는 설명하기 어려운 습관의 힘이 몸을 지지해 줍니다. 여기서 잠깐 흔한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숙취가 심하면 물을 더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또 조금 마시면 풀린다.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숙취가 심했다는 것은 이미 어제 과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쉬고 물과 잠, 가벼운 걷기로 리듬을 회복하는 편이 훨씬 현명합니다. 또 하나, 단맛이 강한 안주와 함께 많이 드시는 습관은 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막걸리 자체에 있는 당과 겹치면 체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침 한두 점, 두부나 나물, 소량의 생선처럼 깔끔한 단백질과 곁들이면 훨씬 편안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안주를 과하게 먹고 술까지 늘리는 패턴은 다음 날을 망칩니다. 늘 소량, 늘 천천히, 늘 가볍게. 오래 즐기려면 잔도 작게, 속도도 느리게 가져가세요. 한 모금 머금고 향을 맡고 혀끝에 닿는 산미와 고소함을 음미하는 습관. 마시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마시는 양은 늘어납니다. 반대로 시간을 늘리고 속도를 줄이면 마시는 양은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그 차이가 내일의 나를 바꿉니다. 이제 생강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생강은 분말보다 우린 물이 부드럽습니다. 뜨거운 물에 얇게 썬 생강을 몇 조각만 넣고 향이 스칠 정도로만 우려보세요. 첫날부터 진하게 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약은 늘 용량이 중요합니다. 식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소량, 아주 천천히. 이 원칙이 불편을 막고 장점을 살립니다. 손발이 차던 분들은 겨울에 특히 이 조합을 고맙게 느끼십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발끝과 종아리를 가볍게 풀어주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이불 속 온기가 도는 시간을 충분히 갖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눈 뜨는 순간에 무게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막걸리와 생강의 공으로만 돌아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루틴이 밤과 낮의 경계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매개가 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입니다. 모든 몸은 다릅니다. 같은 한 잔도 어떤 분께는 약이 되고 어떤 분께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늘 여러분의 몸 안에 있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토대로 과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꾸준하게 시도해 보세요. 한 달, 그리고 석 달, 몸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단단해지는 줄 알지만 사실은 더 섬세해집니다. 섬세함을 잘 돌보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성급함 대신 관찰을, 과함 대신 균형을, 무심함 대신 따뜻한 관심을, 그 세 가지가 매일의 우리를 지켜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저녁 식탁에 습관의 부드러운 변주로 스며들길 바랍니다. 막걸리는 무조건 좋지도 절대로 나쁘지도 않습니다. 선택과 태도가 전부입니다. 작은 잔 하나로 소화가 편해지고 밤이 깊어지고 아침이 가벼워지는 경험. 그 길을 오늘부터 걸어보세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편안하길 바랍니다. 오늘 밤은 조금 더 깊고 내일 아침은 조금 더 가볍길 바랍니다. 작은 잔 하나가 여러분의 생활을 단정히 정리해 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